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 여러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들으셨나요? 그냥 스쳐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지금까지 설마 또 연장해주겠지, 버티면 되겠지 했던 다주택자분들, 이제 진짜 데드라인이 코앞에 왔습니다. 5월 10일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입니다. 내가 10억 이상을 벌었는데 나라가 8억 이상을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죠. 근데 이건 좀 심한 징벌용 세금이죠.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오늘은 이 살벌한 세금 폭탄 속에서 현장 공인중개사인 제가 보는 진짜 시장 분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장 취해야 할 자산 파킹 전략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복잡한 세법 다 치우고 딱 하나만 봅시다. 중과 전과 중과 후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본세율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해서 10억 원 이하일 경우 적용세율은 42%로 적용한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딱 10억 원이라면 중과세율로 보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 42%에 20%가 가산되고 3주택자는 기본세율 42%에 30%가 가산됩니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중과 전에는 10년 보유했을 때 연 2%로 최대 20% 적용을 받아 공제됐지만 중과 후에는 0%로 공제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집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10억 원 남았어요. 지금처럼 중과가 유예될 때 팔면 세금이 3억 3천만 원 정도 내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중과가 부활하고 나서 판다? 2주택 중과이면 세금이 약 6억 4천만 원 정도, 3주택 중과면 세금만 약 7억 5천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니까 엄청 차이가 크겠죠. 하루 차이로 앉은 자리에서 내 돈 수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분들, 답은 정해져 있죠? 아직 기회 있을 때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매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내 자산 지키는 길이에요. 반대로 매수 대기자분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금 무서워서 던지는 급매물이 있다면 지금 매수자분이 가격 협상할 수 있죠. 충분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이건 일시적이지만 분명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현장에 있잖아요. 15년 넘게 중개하면서 지금처럼 묘한 분위기는 또 처음입니다. 이론대로라면 매물이 쏟아져야 하거든요. 근데 현장은 의외로 급매물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주택자분들 이미 지난 몇 년간 학습이 끝났습니다. 어중간한 지방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예전에 다 정리했어요. 지금 들고 있는 건 뭐냐? 서울 핵심지,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예요. 세금 낼 바에야 차라리 자식한테 증여하고 버티겠다. 정권 바뀔 때까지 안 판다. 이게 지금 현장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5월 10일 하루 차이로 2주택자는 약 3.1억 원, 3주택자는 약 4.2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건데 과연 중과 이후 팔려고 할까요? 그러니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물 폭탄으로 집값이 잡힌다? 글쎄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질 겁니다.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상황이 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부가 시장이랑 싸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거래세를 낮춰서 테러를 열어줘야 물건이 나오는데 징벌적 세금만 때리니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지금 괜찮은 전세는 전멸입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주택자분들 주거비 부담만 폭등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없는데 세금만 때리는 정책,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길인지 현장에선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 불평만 하고 있을 순 없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한국 부동산 끝났다. 이제 주식, 코인의 시대다. 이런 말 많이 듣죠? 하지만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벌어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결국 그 돈 어딘가 안전한 곳에 둬야 내 돈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금융으로 벌고 부동산에 파킹해라. 공격수가 금융이라면 수비수는 부동산입니다. 주식시장 좋죠. 저도 주식 투자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요. 국민의 노후를, 나의 노후를 주식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어요. 금융투자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의 일부는 반드시 떼어서 부동산으로 옮겨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꼬마 빌딩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가 기회일 수 있어요. 똘똘한 수익형 부동산이 있거든요. 남들이 부동산 망했다 할 때가 진짜 고수들이 죽는 타이밍이에요. 실거주 집 한 채는 필수고 여유 자금은 저평가된 수익형 부동산에 묻어두세요.
그게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노후 현금 흐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돈을 지키는 힘은 부동산을 모르면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세금 폭탄이 터지든 말든 본인에게 맞는 집 한 채는 꼭 잡으시고 자산 배분 철저히 하셔서 흔들리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당장 주워 담아야 할 돈 되는 아파트 찾는 법에 대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